최근 한 종목이 기대와는 다르게 1차 지표의 통계적 유의미성을 달성하지 못했다라고 발표하면서 주가는 고점들이 크게 하락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사측은 임상이 성공이라고 주장하면서 현재 투자자들은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인데요. 그래서 리서처TV가 무엇이 팩트인지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한번 상세하게 분석해봤습니다. 네, 오늘 소개할 종목은 바로 메지온인데요. 평소 메지온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있거나 아니면 지금 현재 메지온 투자를 고민하고 있으신 분들은 오늘 내용 꼭 끝까지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Invest in your life, Researcher TV. 네, 안녕하세요. 리서처TV입니다. 오늘 소개할 종목은 바로 메지온인데요. 메지온이 이번에 발표한 임상 3상 데이터와 이를 해석하기 위한 각종 배경 지식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산소 운동과 무산소 운동을 구분하는 것은 산소를 필요로 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나뉘어집니다. 이번 메지온의 유데나필 임상 3상의 참여자들은 산소 소비량 측정을 위해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에서 특별하게 제작된 운동용 자전거 기계에서 페달을 밟았다고 합니다. 임상에서 진행한 자전거를 예로 들어 설명해보면 자전거를 타면서 말을 할 수 있거나 노래를 부를 수 있을 정도로 달리면 이것은 유산소 운동입니다. 보통 5분에서 10분 정도는 이렇게 달릴 수 있으나 빠른 속도로 1분에서 2분 정도 달리면 말은커녕 금방 지쳐 몸을 가누기 힘들 정도로 됩니다. 바로 이때부터 무산소 운동이 되는 것입니다. 여유를 갖고 천천히 달리면 유산소 운동이지만 힘내서 달리면 무산소 운동이 되는 것이죠. 여기에서 유산소 운동에서 무산소 운동으로 바뀌는 지점을 무산소성 역치라고 말합니다. 바로 이번에 발표한 2차 지표입니다. 무산소성 역치 아래의 운동 강도에서는 오랜 시간 운동이 지속될 수 있지만 무산소성 역치 운동을 초과하는 운동 강도에서는 피로가 빨리 나타납니다. 우리가 운동을 하다가 중간에 속도나 강도를 늘리면 힘이 들면서 속도를 줄여야 하는 경우가 생길 것입니다. 숫자상으로는 표시가 되지 않지만 이때는 자신의 최대 운동 능력에 다가왔음을 나타냅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의 운동 한계점에 다가왔다는 의미, 무산소성 역치에 도달했다는 의미입니다. 무산소성 역치는 보통 일반인의 경우 최대 산소 섭취량의 50%에서 60% 정도에 도달하고 운동선수의 경우는 70%에서 80%까지 상승하는데 12세에서 18세 사이의 포탄 환자의 경우 유데나필 임상 1상과 이상의 논문을 살펴보면 무산소성 역치가 60%인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2세 전후로 폰탄 수술을 한 후 10년이 지난 상황까지는 일반인과 유사한 신기능을 가지고 있음을 말합니다. 하지만 사춘기 이후부터는 운동 능력이 급격하게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폰탄 수술 후 건강한 아이들조차 정상인의 60%에서 70%밖에 안 나오고 그마저 안 나오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심혈관계 효율성의 저하는 질병 상태의 심각한 악화와 치명적인 수명 단축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폰탄 수술을 받은 환자들은 어릴 때부터 피로감을 느끼지 않는 무산소 역치보다 낮은 운동 강도에서 꾸준한 운동을 통해 심장 기능을 강화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산소 운동은 산소를 근육으로 전달해주는 기능, 즉 심장, 혈관, 혈액 등의 순환 기능과 폐, 기관지 등의 호흡 기능 증진에 효과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유산소 운동에는 걷기, 사이클, 줄넘기, 수영 등이 있습니다. 무산소 운동은 웨이트 트레이닝, 단거리 달리기 등과 같이 단시간 내에 큰 힘을 낼 수 있으며 근육의 크기와 힘을 향상시키는 데 효과가 있으나 심폐 기능에는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으며 오히려 혈관 저항과 혈압 상승을 초래하고 심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폰탄 수술을 받은 환자들은 무리한 운동을 삼가해야 하고 심장, 혈관, 폐 기능이 향상되는 유산소 운동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슴이 약간 아프거나 숨이 찰 정도의 강도로 조깅, 걷기, 천천히 하는 수영, 자전거 타기 등의 심장 박동수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유산소 운동을 꾸준히 하면 위의 그래프처럼 무산소성 역치가 증가해 쉽게 지치지 않게 됩니다. 즉 심장 혈관을 넓혀 심장 근육을 강화, 심폐지구력이 강해진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번에 발표한 유데나필 임상 3상 2차 지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평가 지표인 환기 무산소성 역치는 유데나필군이 3.2% 증가, 위약군군이 0.9% 감소하여 통계적 유의미성을 확보했습니다. 주목해야 할 부분은 위약군 데이터입니다. 임상을 진행한 약 6달의 기간 동안 환기 무산소성 역치가 오히려 0.9% 감소한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사춘기 시점부터 폰탄 수술을 받은 환자들이 심혈관계의 효율성 저하가 시작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임상시험에 참여한 폰탄 수술을 받은 환자의 연령대는 12세에서 18세 사이로 사춘기에 접어드는 시점이며 이는 합병증 유발이 시작되는 시점입니다. 2세 전후로 폰탄 수술을 받은 환자들은 이후 합병증으로 많이 사망합니다. 12세에서 18세까지는 별로 증상이 없지만 사춘기 이후부터는 운동 기능이 저하되면서 20세 이후에 합병증이 많이 생기고 40대를 넘기기 쉽지 않은 매우 무서운 질병입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치료제가 없어 합병증 예방을 목적으로 아스피린과 혈압약 2가지를 먹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유데나필 복용군이 3.2%를 향상시킨 것이죠. 이 데이터는 유산소 운동에서 무산소 운동 시점으로 바뀌는 시점에서 탄소 소비의 정도를 측정하는 지표로 폰탄 수술을 받은 환자들이 실질적으로 일상에서 벌어지는 운동 활동에 적용할 수 있는 유용한 지표이며 합병증 예방 및 운동 능력 향상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또한 환기 무산소성 역치 시점에서 생산된 화학값의 운동량에서도 유데나필군 3.8W 증가, 위약군은 0.34W 증가
증가에 그치며 통계학적으로 매우 유의한 것이 확인되었고, 환기 무산소서 역시 시점에서 총 호흡량과 이산화탄소 양의 비율 관계를 보여주는 수치인 호흡 내 이산화탄소 배출 비율 역시 유데나필 복용군에서 통계학적으로 매우 유의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하지만 성공적인 2차 지표에도 메제온의 이번 유데나필 임상 3상은 실패나 다름없습니다. 메제온은 이번 유데나필 글로벌 임상 3상에서 단심실 환자의 산소 소비량을 최대화해 운동 능력을 향상시킨다는 가설을 내세웠는데 1차 지표인 최대 산소 섭취량이 통계적 유의미성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죠. 한번 임상 결과를 다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 지표인 최대 산소 섭취량을 확인한 결과 1kg당 유데나필군이 1분당 0.23 감소, 유약군이 0.89가 감소했고 두 군 간의 의미 있는 차이는 없었습니다. 또한 체중과 관계없이 평가한 최대 산소 섭취량은 유데나필군이 2.8% 증가, 유약군이 0.2% 감소해 두 군이 상반된 경향을 보였지만 P값이 0.071을 기록하며 대단히 아쉽게도 통계적 유의미성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지오는 공식 홈페이지에서 이번 퓨어 유데나필 임상 3상이 성공이라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근거로 중심 정맥 압력이 높은 폰탄 환자의 경우 정상인과 다르기 때문에 이 환자들에게 최대 산소 섭취량을 임상시험의 유효평가 지표로 사용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 이번 임상을 통해 확인되었다라고 공식적으로 밝힌 사항입니다. 아마도 이 부분은 의학 전문 분야이기 때문에 일반 투자자라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문구일 것입니다. 하지만 메지온 투자자라면 꼭 알아야 합니다. 이번 임상 3상 FDA 허가 가능성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폰탄 수술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이 주장이 어떤 의미인지 한번 상세하게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적인 심장에는 이심방, 이심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심장을 중심으로 해서 혈액이 들어오는 길을 정맥이라고 하고 반대로 혈액이 나가는 길을 동맥이라고 합니다. 먼저 온몸을 돌고 온 혈액은 대정맥을 통해서 우심방으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우심방에서 수축과 이완을 통해 혈액을 쭉 눌러줘서 우심실로 보내고 우심실은 이 혈액을 폐동맥을 통해서 폐로 보냅니다. 전신을 돌고 온 혈액에는 노폐물과 이산화탄소가 많이 있는데 폐에 도착한 혈액은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고 산소를 다시 충전해 정화시킨 후 폐정맥을 통해 좌심방으로 이동합니다. 그러면 좌심방은 수축과 이완을 통해서 다시 이 혈액을 좌심실로 보내고 좌심실이 엄청난 근육의 힘을 바탕으로 강력한 펌프질을 통해 대동맥을 통해서 온몸에 혈액을 보내 신체 내 혈액순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상 심장 구조에서는 좌심방에서 좌심실로만 혈액을 보내고 우심방에서는 우심실로만 혈액을 보내는데 반해 선천성 심장병인 단심실의 경우 심실이 한 개라 좌우 양측 심방의 혈액이 모두 하나의 심실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전신을 돌고 온 노폐물과 이산화탄소가 쌓인 혈액과 전신을 보내려고 깨끗하게 산소로 충전한 혈액이 뒤섞이게 되어 다양한 합병증을 유발, 20대 전후로 사망하게 됩니다. 바로 이러한 단심실을 가진 환아들의 혈류를 개선시키기 위해 총 3번의 수술을 하게 되는데 이 중 최종적으로 시행하는 수술이 바로 폰탄 수술입니다. 두 개의 혈액순환을 담당해야 할 펌프가 하나밖에 없으므로 이 하나의 펌프로는 전신으로 혈액을 공급하는 좌심실의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 우심실 역할인 폐순환을 담당한 펌프가 없으므로 전신을 순환하고 온 혈액이 심실을 거치지 않고 바로 폐로 흘러갈 수 있도록 임조혈관을 통해 하대 정맥이 폐동맥으로 직접 들어갈 수 있도록 새로운 길을 만들어주는 것이 폰탄 수술인 것이죠. 여기에서 상대 정맥은 머리, 얼굴, 팔 부위 등 상반신을 순환하고 온 혈관을 말하고 하대 정맥은 가슴 아래 부위에 속하는 신체의 혈액이 순환하고 돌아오는 혈관을 말합니다. 그리고 상체와 하체 정맥을 통틀어 대정맥이라고 말합니다. 대정맥은 온몸에 산소를 다 주고 빈털터리로 돌아온 혈액이 심장으로 복귀하는 혈관을 말하며 심장과 가장 먼 거리에 위치합니다. 사람의 혈압은 심장에서 가까울수록 높고 멀수록 낮은데 혈액은 압력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움직입니다. 정상인의 경우 동맥 혈압은 15Hg, 정맥 혈압은 3에서 5Hg인데 대정맥의 경우 물리적인 거리 상으로는 심실과의 거리가 가장 가깝지만 혈액이 흘러가는 경로상으로 볼 때는 심실과 가장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혈압이 가장 낮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한번 임상 성공이라고 주장하는 근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중심 정맥 압력은 우심방 입구, 즉 신체를 돌고 돌아오는 심실과 가장 먼 대정맥의 압력을 말합니다. 심실과 가장 먼 위치이기 때문에 혈압이 가장 낮습니다. 혈압이 과도하게 낮아지면 혈액의 움직임이 느려지고 이러한 부분이 지속되면 혈전이 생겨 혈관을 막아버리거나 혈류가 역류하는 심각한 상황이 옵니다. 그래서 폰탄 수술을 받은 환자들은 혈전이 만들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아스피린을 복용합니다. 그리고 혈압약도 복용합니다. 혈관을 책임지는 동맥의 압력을 떨어뜨려 혈관을 확장시켜 혈액의 이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정상 심장의 경우 대정맥에서 온 혈액을 우심방에서 우심실로 그리고 우심실에서 펌프질을 통해 폐 동맥을 지나 폐로 보내는 데 반해 폰탄 수술을 받은 환자의 경우 단심실이기 때문에 심실에 펌프 없이 대정맥에서 온 혈액을 정맥 혈관 주변 근육의 수축과 이완을 통해서 직접 혈액을 폐동맥으로 운반시켜야 합니다. 심실의 펌프 기능을 대체하는 중심 정맥압은 혈압이 가장 낮습니다. 하지만 정맥의 힘으로만 폐동맥으로 혈액이 순환되어야 하다 보니 중심 정맥압은 이완과 수축을 과도하게 반복하게 되고 이러한 결과로 정상 소화보다 중심 정맥 압력이 높아지고 낮은 심박출량이라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정상 소화의 정맥 혈압은 3에서 5Hg입니다. 폰탄 수술을 받은 환자의 경우 수술 직후 20 이하, 장기적으로는 17 이하만 유지되면 별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17 이하가 유지된다고 하더라도 정상 소아의 정맥 혈압 대비 적게는 3배, 많게는 5배까지 높은 것입니다. 이러한 중심 정맥 압의 상승은 폐동맥 저항의 일시적인 상승이나 심실 기능의 가역적 감소에 기인합니다. 이는 특별한 증상 없이 피로감이나 운동시 숨가쁨 등 일반적인 체력 저하 증세를 보입니다. 1차 지표인 최대 산소 섭취량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는 이유인 것이죠. 이미 중심 정맥 압이 상승한 상황, 즉 일반인과는 다르게 평상시에 피로감이나 운동시 빠르게 체력 저하를 보인 상황에서 10분에서 12분 동안 힘이 들 때까지 자전거 페달을 밟는다고 하더라도 낮은 심박출량 때문에 구조적으로 최대 산소 섭취량을 늘리기 어렵다는 말이죠. 이 부분에 있어서 필라델피아 소아병원의 소아심장의사이자 운동생리학자인 스테판 페리돈 박사와 그리고 이번 임상 연구에 참여한 서울대 소아청소년과 김기범 교수 두 분 모두 역시 동일한 의견을 내놓은 만큼 혼탄 수술을 받은 환자들의 특성상 최대 산소 섭취량을 늘리기 힘들다는 것은 팩트로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주가는 고점 대비 급락했고 투자자들은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무엇이 정답일까? 한번 과거 유대나페 임상을 자세하게 들여다봐야겠습니다. 메지오는 2014년도 7월 28일부터 2015년도 4월 27일까지 혼탄 수술을 받은 환자 36명을 대상으로 임상 1상과 2상을 동시에 진행했습니다. 1상과 2상을 동시에 진행한 만큼 1차 지표는 안전성이었습니다. 임상 결과를 보면 MPI 지수는 개선이 크지 않았지만 통계적 유의성을 입증했습니다. 하지만 3상에서는 통계적 유의성을 입증하지 못했죠. 로그 변환대 반응성 과민증 지수 역시 1, 2상과 3상 모두 통계적 유의성을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다음으로 현재 이슈인 이번 임상 3상 1차 지표인 최대 산소 섭취량과 2차 지표의 환기 무산소서 역치 데이터를 보겠습니다. 이 데이터는 임상 1, 2상에서도 연구를 진행했는데 보시다시피 두 지표 모두 통계적 유의성을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환기성 무산소성 역치는 이번 임상 3상에서 통계적 유의미성을 입증합니다. 바로 아쉬움이 남는 대목인 것이죠. 환기 무산소서 역치 데이터를 1차 지표로 설정했더라는 아쉬운 말입니다. 당시로 돌아가서 아마도 메지온 측은 임상 1, 2상이 종료된 2015년도 4월 27일 이후부터 이번 임상 3상을 시작한 2016년도 4월 18일 약 1년의 기간 동안 최대 산소 섭취량과 무산소서 역치 지표 중 어떤 걸 1차 지표로 설정할지 많은 고민을 했으리라 짐작됩니다. 바로 이 부분에 있어서 이번 메지온 유대나필 임상 3상에 참여한 서울대병원 소아청소년과 김기범 교수는 1차 지표 설정은 폐동맥 고혈압 임상에서 1차 지표로 쓰이는 6분 보행거리 운동 능력을 참조한 설정이라고 밝혔고 글로벌 전문가가 머리를 맞대고 설정한 1차 지표지만 선례도 없었고 메지온이 유사 연구의 선봉장이라 생긴 오류라고 11월 20일자 뉴시스와의 인터뷰에서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이 내용은 100%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 유대나펠 1 이상에서 최대 산소 섭취량과 무산소서 역치 두 지표 모두 통계적 유의미성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유사한 질병에서 쓰이는 1차 지표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더라면 1차 지표로 설정하는데 참고했다고 말한 폐동맥 고혈압이 어떤 질병인지 봐야 합니다. 우리 몸 안에 있는 심장의 우심실은 수축과 이완을 통해서 혈액을 폐로 보내는데 폐로 가는 길을 폐동맥이라고 말합니다. 폐동맥의 이름은 동맥이지만 구조와 기능은 정맥과 유사하여 매우 낮은 압력으로 전신을 돌고 온 혈액을 이산화탄소 배출 및 산소 흡입의 혈액 정화를 위해 폐로 흘려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혈액은 혈압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데 온몸으로 혈액을 뿜어내는 좌심실이 튼튼한 펌프라면 폐로 혈액을 뿜는 우심실은 약한 펌프인데 약한 펌프에 맞게 만들어진 폐혈관은 원래 약합니다. 폐는 스펀지처럼 말랑말랑해서 굳이 강하게 혈액을 밀어낼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심실의 평균 혈압은 15에서 18hg이고 정상 폐동맥 압력의 수축 기압은 8에서 20인데 폐동맥 고혈압은 폐동맥 압력이 25mm를 넘는 것을 말합니다. 폐동맥의 압력이 비정상적으로 높아지게 되면서 폐혈관이 막히게 되고 심장은 좁은 혈관으로 혈관을 뿜어내려고 많은 일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견딜만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지치고 기능이 떨어져 충분한 혈액을 뿜어낼 수 없게 됩니다. 그 결과 혈관이 좁아지고 우그러들어 호흡곤란 및 심부전이 발생하며 빠르게 우심실의 기능이 망가지게 돼 서서히 숨을 막히게 해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무서운 질병인 것입니다. 그림을 보시면 알겠지만 질병의 원인은 우심실 기능 부재와 폐동맥 혈관 자체의 혈압 문제라는 차이점이 있지만 혼탄 수술을 받은 환자들의 경우 우심실이 하는 역할을 우심실이 부재해 대정맥이 하게 되면서 이러한 영향으로 중시 정맥압이 상승하게 돼 장기적으로 폐동맥 저항의 상승 및 심실 기능의 가역적 감소를 가져오게 됩니다. 혼탄 수술을 받은 환자들은 하대 정맥의 혈액이 펌프 없이 폐동맥으로 흘러가게 되는데 이때 폐동맥의 혈압이 높으면 혈액이 가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폐동맥 확장제를 쓰면 압력이 떨어져 혈액이 정상적으로 흐르게 됩니다. 현재 폰탄 수술을 받은 환자들이 오프라벨로 폐동맥 고혈압 치료제를 쓰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이유입니다. 질병의 발병 요인은 다르지만 치료 기전은 유사한 부분인 것이죠. 즉 글로벌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폐동맥 고혈압 임상에서 1차 지표로 쓰이는 6분 보행거리 운동 능력을 참조하여 폰탄 수술에서 최대 산소 섭취량을 1차 지표로 설정한 것은 그 당시에는 매우 합리적인 판단인 부분인 것입니다. 돌아와서 메지온을 보겠습니다. 메지온은 얼리 액세스 프로그램을 통해 지속적인 치료를 필요로 하는 환자들에게 우선적으로 유대나피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는데 빠르면 12월, 늦어도 내년 상반기쯤에는 신청할 것이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 AP는 약물이 상업적으로 출시되기 전 치료 옵션이 없는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을 가진 환자들에게 의료 당국이 시판 승인되기 전 신약을 무상으로 공급해 치료의 기회를 주는 제도입니다. 주요
주요 절차를 보면 처방 의사로 확보한 후 제약회사의 약 공급 동의, FDA는 검토 후 수일 내로 승인을 결정하며 승인율은 100%에 육박합니다. 이는 곧 지원한다는 것 자체가 승인을 의미하며 매지온이 이 절차를 밟는다는 것입니다. 이는 그만큼 실제 의료 현장에서 유데나필에 대한 효능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매지온은 이번 유데나필 디자인을 1년간 복용으로 설계했으나 환자와 담당 임상 연구자의 의견을 받아들여 2018년도 6월 복용기간을 1년 더 추가하는 연장안을 FDA 제출했고 FDA는 검토 후 승인했습니다. 이를 보면 FDA가 유데나필을 바라보는 시야가 어떠한지 그리고 실제 의료 현장에서 유데나필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판단할 수 있는 것이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댓글에 걸어둔 링크를 보면 유데나필을 복용한 폰턴 환자 사례를 영상으로 걸어두었습니다. 이 내용을 해석해보면 복용하지 않은 기간에 현격한 차이를 느꼈다는 부분은 환기 무산소소 역치를 몸소 체험한 부분이고 최대 산소 섭취량 효능의 가능성도 보이는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임상시험의 목표였던 운동 능력 측정치를 근거로 AHA의 학회 결과 발표 전 미국 FDA 타입C 미팅을 신청했으며 신속한 답변을 받아 지난 10월 8일 FDA가 가진 타입C 미팅에서 2차 평가 지표가 더 중요한 지표임을 FDA도 인정했고 이에 NDA 제출을 진행할 것을 결정했다라고 말했습니다. 리서처TV는 전 영상에서 분석한 매지온의 폰탄 수술 치료제 임상 개발 스토리 그리고 이번 영상에서 방대한 내용을 분석해본 결과 사측의 임상 성공 주장이 합당하다고 판단, 폰탄 수술 치료제 최초이자 한국 희귀질환 치료제 최초로 미국 FDA에서 희귀질환 치료제로 승인받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예상 매출액 및 시장성을 추후 분석해서 업로딩할 예정입니다. 바이오 투자에는 언제나 음모론이 존재합니다.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매지온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분들이라면 흔들리지 말고 더 나은 미래를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현명한 판단으로 합리적인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알람 설정 언제나 보면서 힘내서 영상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내용 이상 마치겠고요. 또다시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